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이 마른 장마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죠. 날씨가 매우 습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전철은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버스도 그렇습니다. 참 언간생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버스가 오면 온다고 알려주고, 카카오 택시는 늘 대기 중이고, 심야버스로 많은 서민들 발휘되어주고, 버스 차선도 잘한 행정 아닌가요? 이런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만든 제도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든 걸까요? 심야버스는 어느 기자의 버스 타보기 기행문에서 나온 얘기를 서울시 공무원이 실천행정으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늘 국민을 얘기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위기 같습니다. 박선수 의원에서부터 이유미, 이준석까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채용 의혹 조작 파문이 있죠. 어떤 입장인지 입장을 1부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죠. 파리바게뜨가 이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도 모자라서 연장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SPC, 그렇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국민의당발 증거조작 파문과 향후 정계 개편, 여야 판도 구도의 변화 등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학교 정혜준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고요. 그리고 윗선의 지시 여부, 문준용 씨의 이 조작 사건이죠. 그런 쪽으로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징산조사단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김관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자꾸 이런 식의 헛발질을 합니까?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네.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고 창피합니다. 당 전체가 온 국민께 사죄드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제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네.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것만큼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뭐하고 계십니까? 안 대표님은 지금 글쎄요. 제가 최근에 연락을 해보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보호하시는 건 아니죠? 그분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그 본인이 정치적 책임은 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책임 자체를 논하는 것은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당시에 선대위원장이나 또 선대본부장 네. 또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었던 이용주 의원도 네.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더더욱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지 저희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러셔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은 다 연담을 하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셨는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 차원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유미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난벽이죠.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의 대부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구속이 되기 전에 그분들을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해야지 가장 조사의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이유미 씨가 이미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그분을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제가 조사 반장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도 큰 벽이기는 하지만 네. 그 외에 뭐 같이 그런 문건들을 전달받아서 네. 공개에 이르게까지 한 또 언론에 발표하신 분, 또 실제로 전달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이유미 씨를 못하더라도 나머지는 적어도 다 해야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앞에서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본인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이유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다 안철수 씨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면담하실 겁니까? 면담 해봐야죠. 예. 저 할 생각입니다. 예.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란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속았을까요? 왜 전부 다 이렇게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도 모르셨을까요? 아마 지금 돌아보면 당의 검증 시스템에 상당히 네. 취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유미 씨가 거의 사실처럼 믿게 만들 정도로 네. 조작 자체를 상당히 완벽하게 해서 네. 그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이 부분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제가 조사할 때는 검찰 조사와는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유미 씨의 핸드폰에 나온 여러 가지 문자들도 다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양반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고 등등 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압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쭉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미루어서 짐작을 한다면 이런 네. 조작 사건이 이유미라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또 특히 네. 다른 분들이 연루가 됐다는 식의 그런 또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용주 의원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나름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이유미 씨를 직접 면담도 하고 네. 이준서 씨도 면담도 하고 한 그런 결과들을 아까 의원총회에서 쭉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저는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퍼즐을 맞춰 봐야죠. 이 본질적인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헛발질에다가 네. 자살골까지 넣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런 자기에 대한 마타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대선을 3일 무려 앞두고 이런 식의 네. 조작 문건을 음성 변조 녹음 파일을 확인도 하지 않고 터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한 당 차원에서 이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말이죠. 예. 당시에 문주종 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것으로는 상당한 또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러한 그동안에 밝혀진 것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특혜 입사 의혹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네네네. 다만 그것을 좀 더 신빙성 있게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시 파슨스 스쿨에 다니던 동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진술을 해서 네. 당시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조작한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그 경위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조작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선거에 이제 아마 일부 공명심에서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한 명 혼자 한 건지 몇 명이 연루돼서 한 건지 공범이 있는지들은
더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저도 좀 더 예.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 그러면 예. 국민의당이 그 5당 체제, 다당제에 있어서 사실은 제3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자살골을 갖다가 집어넣은 경우인 게 네. 문준용 씨의 불법이나 아니면은 임용 사안에 대해서 약간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완전히 덮여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글쎄요, 그거는 뭐 오늘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 두 건을 다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도 하셨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건을 같이 특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왜냐하면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네. 과거에 특혜 입사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예. 과거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야당들이 문제를 삼은 그 부분대로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네. 뭐 밝힐 그런 기회나 과정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은 이것대로 네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저희도 네.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다가 검찰 수사에 무슨 협력할 단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라도 협조를 해서 네네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금 호남 민심 말입니다. 김관영 의원님. 네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호남 쪽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국민의당 네네. 호남 민심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9대1이라고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고 국민의당 예, 예.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 겁니까 예. 이걸? 뭐 이제 일이 2가 되고 3이 되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정치에 이 축지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이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서 이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네. 조금씩 또 더 열심히 하는구나. 예. 이렇게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 사태도 어쨌든지 저희가 볼 때는 뭐 최대의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 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네.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조치들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당이 검증 시스템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셨지만 뭐 뼈아픈 이야기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수준의 진상조사와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당의 변화 모든 것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뭐 새롭게 변신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